오늘 신문 보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건조를 승인했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도 승인했다고. 원래는 필라라고 하는 미국 내 거기서 건조를 주장을 했던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수많은 인원들이 미국 내로 들어가서 잠수함을 건조를 한다. 그런 거는 지난번에 삼성인가 어디야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400명 한꺼번에 체포해가지고 불법 입국자라고 하는데, 요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는 인력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야. 비자 인터뷰를 할 때 아마 대부분 탈락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중앙일보에서는 서리슬쩍 또 딴지를 놓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그게 불가능할 거다.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승인이 나지 않고 조건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보수를 자처하는 놈들이 과연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놈들인지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누가 됐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거 하는 짓을 봤잖아요. 얼마나 그 전횡을 저지르고 폭군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습니까? 근데도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국유자산 헐값 매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윤석열이 허수아비라는 증거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된 자가 직접 해먹기는 곤란하죠. 이명박이처럼 그렇게 자원 개발한다고 해서 수십 조를 날린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열심히 국유자산을 헐값에 팔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똥값에 가까운 것 같다 비싸게 또 나라에 팔아쳐먹고 이런 짓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단순히 우리가 버텼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미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장비, 그런 조선 분야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든 간에 자신들이 설계를 해서 위탁 생산, OEM 생산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은 아직도 조선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처지고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유럽 쪽에는 조선이 살아 있습니까? 전부 다 망했지. 결국은 맡길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봤을 때 가장 배신을 때리지 않을 존재들, 일본은 이미 뒤통수를 한번 쳤어요. 들자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함대의 수리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절대적이죠. 그리고 동북아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 그 전선의 최천병이에요. 거기에서 최천병 중에 천병이 우리나라입니다. 5분에 지금 저기 3천 몇백 달러를 퍼줬다고 난리를 치고 굴욕적이니, 윤석열이 같았으면 한 5천억 불도 줬을 거야. 아예 나라를 통째로 바쳤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 거라고 봅니까?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라든지 향후 이제 미국의 극동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어떤 비중 같은 것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발언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투자한 금액의 수익도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돼 있더만. 어차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부분도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 들어가고 나머지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게 우리가 근저농력이 있고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파악해본 정보에 따르면은 이미 그 원자로를 심을 수 있는 어떤 모듈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험 단계에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답니다. 그리고 잠수함 건조도 지금 저 하나오션하고 현대 그 조선입니까? 거기에서 이미 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강 다 끝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오케이만 해주면은 한 3, 4년 내에 시험 가동이 가능할 정도 지금 단계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과 대등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이 실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재명이 뭐 믿고 민주당이 좌파라서 망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런 아주 그 간신들 같은, 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저거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역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적. 적과 내통하는 역적. 필요할 때는 북한과도 내통해서 총을 쏴달라고 하는 놈들인데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를 또 아주 그 반대가 심한 놈들이에요. 어떻게든 종북 극으로 나가서 종북이 아니죠. 종미 극으로 나가가지고 미국 밑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쉽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떨어지는 떡고물을 자기들만 나눠 먹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미 극우분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모르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지금 형중하고 그 다음에 친미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친미 친일 하는데 친중하는데 왜 친일 친미는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부에서 그동안 내세웠던 친중이라는 거는 정말 사대주의적인 어떤 친중이 아니에요.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그 역학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리면서 저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자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고 침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못 살게 되는 거는 딱 2번이 3번인가 그래요. 한사군 이래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한 거, 그 다음에 당태종이 나당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를 공략한 거,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만주 쪽에서는 말갈이라든지 이런 변방 민족들이 침범을 해와가지고 괴롭힌 거지. 중국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침략을 한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놈들은 외구예요. 외놈들. 그 침략한 횟수를 따지면 수만 번도 넘어요. 그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걸 회방을 놓고 자꾸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 미국과 일본에 과거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우리나라를 집에 종속시켰던 그런 나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중국하고의 교역량도 보면 이미 미국을 앞선 지 오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의 어떤 그 밑바탕에 깔려가 있는 그 중간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우리나라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미국한테는 밉보이지 않고 일본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가면서 이렇게 평등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자간 외교를 신의를 취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은
무조건 중국이 싫다고 그러고 중국이 어떠냐 저떠냐.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중국에 살았거든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아요. 나쁘게 대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그 다음이 조선족이고. 조선족도 쉽게 말해서 그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소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었어. 내 기억에는 그랬다고. 근데도 지금 보면은 그 되도 않은 혐중 정서를 퍼뜨리고 그 들어와 있는 관광온 중국인한테 뭐 유산 짱깨니 뭐니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저 시부리 산데 보면 답답해요. 제가 한번 시간이 날 때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자력 잠수함 이거는 어떤 놈은 또 그러더라고. 필요 이상의 무기라고. 아니 그럼 핵무장 하자는 소리는 뭐야? 핵폭탄 하자는 소리 뭐? 아니 원자력 잠수함이 우리가 원양을 못 나가고 근해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한다. 아니 우리나라는 왜 원양으로 못 나가지? 우리나라도 원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북극에도 갈 수 있고 남극에도 갈 수 있고 원양으로 가. 아니 미국은 왜 원양을 나가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팔아먹고도 남을 그런 옛날에 친일 하던 그 매국 종자들의 후손 놈들이 그때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고 나라의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이룬 부를 바탕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일본 유학 가고 거기서 물 들어와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그 새끼들이 그런 그 되도 않은 그 개소리를 짓거려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좀 말고 좀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좀 해요. 나는 어쨌든 간에 보면 조중동 하길래 예전부터 뭐 그 논조 자체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 나라의 앞날을 막 걱정하는 듯 망치는 이런 가짜 언론들은 진작에 뭐가지 쳐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재벌이나 이런 그 거대 언론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매년 철저하게 해서 쉽게 말해서 경영진이 아닌 그 오너의 입김이 작용해서 언론이 여론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